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워렌 버핏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리는 세상에서 8번째 불가사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버핏은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고 그것을 평생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법을 초자연적인 힘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리의 축적 속에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고 눈덩이처럼 구르며 점점 커져가는 과정.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만이 인생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로또 당첨도 아닙니다. 한 방의 투기 역시 아닙니다. 복리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반복과 인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시장의 소음 대신 시간을 볼 수 있게 되고 당장의 등락 대신 장기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투자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복리의 마법을 이해했습니다. 11살에 처음 주식을 매수했을 때 그는 단순히 가격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시간이 흐르며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그는 이 책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요란한 비법에 있지 않다. 바로 단순함과 기다림, 그리고 원칙에 충실한 반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10,000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 10% 복리로 굴린다면 30년 뒤 단순히 360만 원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가치로 불어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오직 복리입니다. 버핏은 주식시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사람들의 감정과 공포, 탐욕이 순간의 가격을 출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기업의 진짜 가치가 무겁게 눌러앉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붙잡은 자만이 끝내 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버핏의 복리 철학을 깊이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투자 습관 속으로 불어넣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핏이 보여준 복리의 마법은 특별한 천재들만의 것이 아니라 인내와 규율을 가진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핏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가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어린 시절 눈 내린 오마하의 골목길에서 놀았습니다. 그때 그는 단순한 장난을 하며 삶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작은 눈덩이를 손에 쥐고 굴리면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굴리면 굴릴수록 더 많은 눈이 달라붙으며 커져갑니다. 처음엔 손바닥만 했던 눈덩이가 순식간에 품에 안기 힘든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버핏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 한 번 눈덩이를 만들 좋은 눈, 그리고 그 눈덩이를 굴릴 긴 언덕. 그는 바로 이 비유 속에서 복리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시간이 그 돈을 불려줍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더 큰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 반복이 끝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복리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버핏은 11살 때 처음 주식을 샀습니다. 시티 서비스라는 작은 회사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는 주가가 오르는 순간 성급하게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더 큰 오름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버핏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급함은 기회를 빼앗고 인내는 가치를 키운다는 사실을. 이 첫 경험은 그의 투자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라. 그가 평생 붙잡은 원칙은 바로 이 어린 시절의 작은 실패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진 작은 종잣돈이 언뜻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굴린다면 눈덩이는 반드시 커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눈덩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복리의 힘은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라는 언덕을 얼마나 오래 그리고 꾸준히 굴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워렌 버핏은 늘 단순함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화려한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그가 평생 증명해낸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 뉴스, 전문가의 예측, 단기적 유행에 휘둘립니다. 오늘 오르면 환호하고 내일 내리면 공포에 빠집니다. 하지만 버핏은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가가 내일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 다만 10년, 20년 뒤에 더 오를 회사를 고를 뿐이다. 이 단순한 기준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렇게 복잡한 정보를 좇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니 매일 새로운 소식에 기대려는 겁니다. 하지만 버핏은 불안을 다스릴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집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아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만 철저히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음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신문 일면의 위기 기사, TV에서 떠드는 단기 전망, 그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기지만 결국엔 저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도 아마 매일같이 시장의 변동에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공한 투자자는 복잡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버리고 당신이 확실히 아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 단순함이야말로 복리를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버핏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직접 행동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카콜라입니다. 1988년 코카콜라의 주가는 시장의 의심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음료 산업의 성장성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코카콜라를 마셨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 음료를 찾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0년, 20년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코카콜라를 마실 것이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버핏은 당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코카콜라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상징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매년 배당금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배당금만으로도 초기 투자금의 몇 배를 회수한 셈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샐러드 오일 사기 사건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용카드와 결제 서비스를 버릴까?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쓸 것이다.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오늘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핏의 초기 투자는 엄청난 복리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요란합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는 시간이 흐르며 드러납니다. 그리고 복리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작동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언젠가 이런 상황을 마주할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모두가 도망칠 때, 당신은 가치와 시간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 뒤, 20년 뒤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버핏은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인내는 투자에서 가장 큰 자산이다. 그의 인내가 복리를 불러왔고 그 복리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버핏의 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단기 시세 차익만을 생각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려 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에 집중했습니다. 코카콜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뒤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매년 흘러들어오는 배당금이었습니다. 그 배당금은 해마다 불어나며 지금은 초기 투자금 전체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실체입니다. 돈을 벌고 그 돈이 다시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 버핏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그는 자산을 통해 현금이 스스로 흘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 투자자의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생활비와 투자의 균형입니다.
버핏은 검소한 삶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된 뒤에도 오마하의 소박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3달러짜리 맥도날드 아침 메뉴를 먹었습니다.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철학은 단순한 절약 정신이 아닙니다. 버핏은 결코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비와 투자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을 뿐입니다. 그는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은 자산을 복리에 맡겼습니다. 그 차이가 수십 년 후 부와 자유의 격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소비가 그것을 다 삼켜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흐르는 돈을 투자에 흘려보낸다면 당신도 버핏처럼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짧지만 투자 심리를 완벽히 요약한 문장입니다. 시장은 늘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호황일 때는 모두가 욕심을 내고 침체가 오면 모두가 공포에 빠집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 흐름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은행들이 무너지고 시장 전체가 붕괴될 것처럼 보였던 순간 많은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버핏은 오히려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는 미국은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판단은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입니다. 공포가 몰려올 때 냉정을 유지하는 것, 탐욕이 달아오를 때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 이것이 장기 투자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지고 오르면 더 사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결국 싸야 할 때는 팔고 팔아야 할 때는 사는 역설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버핏은 이런 인간 본성의 함정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원칙을 세워두고 그 원칙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기적인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길게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가 말한 공포와 탐욕의 역발상은 단순한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이겨낸 실제 행동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장기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심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 속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게 하는 힘은 바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워렌 버핏은 늘 젊은 세대에게 특별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종목, 부동산, 단기 수익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그보다 먼저 자기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지식, 습관, 사고방식. 이것이 장기적으로 최고의 복리를 만들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읽어라. 끊임없이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라. 지식은 복리로 불어난다. 실제로 버핏은 하루의 대부분을 독서로 보냅니다. 신문, 기업 보고서, 책.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그 배움을 투자 원칙에 녹여냈습니다. 결국 그의 부는 돈이 아니라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장기적 관점입니다. 버핏은 늘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특정 기업을 오래 들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철저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에만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단기 성과에 흔들립니다. 이번 달에 수익을 얼마나 냈나? 이번 주에 지수가 얼마나 올랐나? 하지만 버핏은 시간을 전혀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투자는 인생 전체와 맞바꾸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핏은 개인 투자자에게 인덱스 투자를 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라는 뜻입니다. 개별 주식의 기폭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의 전체 성장에 몸을 맡기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조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한 종목에 목숨 걸지 말고 장기적인 시장 성장에 기대라는 것입니다. 버핏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배우고 또 배워라. 그리고 시간을 친구로 만들어라. 워렌 버핏이 평생 우리에게 증명한 사실은 단순합니다. 부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는 복리라는 마법을 믿고 시간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시장은 언제나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언론은 위기를 과장하고 사람들은 공포에 휘둘리며 눈앞의 등락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편으로 만들고 가치를 붙잡고 감정을 다스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매일 흔들리는 숫자에 휘둘리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복리의 언덕 위에서 묵묵히 눈덩이를 굴리며 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까? 오늘 당장 거창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저축 하나, 그것을 시간에게 맡기십시오.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버핏은 단순한 억만장자가 아닙니다. 그는 시간을 믿은 사람, 복리의 마법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킨 또 다른 현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리 먼거. 그는 심리학과 철학, 냉철한 사고로 버핏조차도 인정한 지혜의 보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찰리 먼거가 들려주는 투자와 인생에서 절대 피해야 할 함정들을 다루겠습니다. 그의 철학은 버핏의 복리와 나란히 서서 우리에게 더욱 단단한 투자자의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성의 파편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